좀 섭섭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어제 메디안 치약이라고 해서요. 들어가서 안 되는 약품이 조금 들어간 치약 얘기를 소개해드렸었죠. 그러나 오늘 좀 서글픈 사연이랄까 이런 것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SNS에 올라온 글인데요. 자, 한 남성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글을 올렸군요. 황미령 차장 나오셨습니다.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강남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한 주민으로부터 네. 메디안 치약을 40개 정도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이제 집으로 가져오셨는데 네. 사실은 이게 어제부터 계속 이슈가 되던 치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못 보셨나 봐요. 문제의 네. 치약이라는 걸 모르고 그 다음 날 오늘 아침이 돼서야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치약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크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남에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남성이 경비원으로 일하시는데요. 좀 가정에 도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선물을 줬는데 그게 다 치약이라고요. 이 집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선물을 줬을 것 같은데, 이동희 차장. 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예, 좀 안타까운 그 사연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그저께부터 알려졌던 것처럼 일부 치약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됐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회수 명령이 떨어지고 보상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는 게 알려진 이후에도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이런 치약을 선물이라는 명분으로 지급을 했다. 이걸 모르고 또 받아온 경비원들이 가족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이런 사연들이 알려지게 됐고,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 것들을 선물이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분노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유통기한이 2008년까지인 제품도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고 있어서 더욱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누리꾼들 반응, 이 소식이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는데 참 너무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너무 유통기한 지난 것, 이런 거를 선물이라고 주는 건 이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관리원으로 일하시는 분, 그분 아드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상심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명 좀 들었는데 그 일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저녁에 들고 오신 거죠? 아버지가 주인분이 전등이 나갔다 그래서 전등을 갈아드리러 올라가셨었는데, 전등 갈아드리고서 주민께서 드릴 건 없고 감사한데 드릴 건 없고 치약이 좀 집에 많이 남아서 드린다고 하면서 전달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문제된 거는 오늘 아침에 알게 됐습니다. 가족끼리 식사하면서 치약도 받은 게 있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뉴스에서 치약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다 그 회사 브랜드 제품이더라고요. 자, 가족끼리 이제 식사하는 과정에 아버지가 치약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것이 다 문제가 됐던 어떤 특정 회사의 제품들이더라. 수거하거나 교환의 대상이잖아요. 모두 40개, 여러 집에서 다 줬다는데 어떻게 이럴까 싶네요. 자,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분, 이런 게 이제 어디서 근무한지 등등이 공개가 되면 굉장히 좀 어려우신가 봅니다. 절대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그 당부와 함께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가족들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 버려야겠네라고 했는데 화내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고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되게 평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일하는 직원을 자기보다 이렇게 아랫사람으로 취급을 하니까 뻔직한 물건을 전해준 거잖아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그냥 버리면 되는데 치약 같은 경우는 상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당장은 유리하지 않다고 시작해서 말씀을 하지만 모를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라 아무래도 좀 황당했죠. 자, 실제 지금 보시는 이 치약 0803이니까 아마 2008년에 만든 치약 같은데요. 제조일자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관리원께서 받으셨던 그 치약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치약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된 그런 제품들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저렇게 쌓여져 있는 것으로 봐서 여러 집에서 받으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주민들이라고 해서 내가 절대적인 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곤란한 시대가 됐고요. 네. 경비원 어려운 일들 하시는 분입니다. 나와 조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실 분이지 내 아래에서, 발 아래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인식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위험하다고 알려진 제품을 저렇게 주민들이라고 해서 경비원, 그다음에 관리소장 이런 분들에게 선물이라고 이렇게 준다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같습니다. 저 치약은 이제 오늘 촬영됐겠지요. 이제 아버지가 받아온 그 치약을 아드님께서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좀 촬영해놨던 걸 저희가 제공받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광민영 차장. 이제 여기 서울시 지도를 좀 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 참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숫자는 많은데 여건이 많이 안 좋군요. 네, 서울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통계가 나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통계들인데요. 네. 그 평균 월급은 150만 원. 네. 근데 일하는 시간은 주 7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통 24시간을 근무를 하시고 24시간을 쉬는 그러니까 2교대, 맞교대 근무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3일만 일한다고 하더라도 주 72시간입니다. 그렇네요. 4일을 일한다고 하면 96시간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9시부터 6시까지 주 40시간을 일하는 게 근로기준법상의 보통의 노동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한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서울시에만 모두 2만 4천 명이 되는 그 아파트 관리를 하고 경비를 하시는 경비원들이 계신데 어쨌건 이런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 곁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인데 어쨌건 이번 치약 얘기를 보면서 좀 서글픈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정리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8번째 소식입니다. 역시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